야산 근처 밭둑 아래로 떨어진 80대 할머니를 발견한 집배원.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다는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곁을 지키며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김희준 집배원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이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 80대 할머니를 구한 집배원의 얘기인데요. 누군가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대전 유성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준 집배원입니다. 이 김희준 집배원이 지난 10월 말이었는데요. 아마 11시에서 오전 12시쯤 되는 그 시간 사이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던 중에 유성구의 한 학교 옆 야산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밭일을 하러 왔다가 그 밭둑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연세가 8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희준 집배원이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보고 구조를 해서 다행히 목숨을 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자, 김희준 집배원 이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집배원에게 이제 밭둑 아래 떨어진 할머니를 발견했을 당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배달하기 위해서 그 야산 그 절로 배달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한 1.에서 1.5m 되는 야산 그 턱 같은 거, 그 할머니가 그 옆에 밭하고 그 턱 위에 경사로를 지나가시다가 이슬에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말 걸었더니 괜찮아 그냥 나 정신 차리고 집에 갈게 하는데, 일단은 절에 가서 편지 꽂고 왔는데 할머니가 그대로 계속 기다렸어가지고 왔더니 정신 차리고 집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 생각해도 아닐 것 같아서 119 얼른 전화해가지고 119 올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저는 응급처치법을 잘 몰라요. 그냥 그 할머니한테 계속 말만 걸었던 거죠. 괜히 정신 잊으시면 큰일 날까 봐. 밭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시골길 가다 보면 이 밭둑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아차하면 이제 그 미끄러져 넘어질 수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슬 아마 그 물기가 있어서 넘어진 것 같아요. 미끄러진 것 같아요. 미끄러졌죠. 네. 집배원 이거 보고 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아마 밭둑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커브길을 돌다가 이 김희준 집배원이 밭 본 것 같습니다. 피를 이제 흘리고 있는 모습에 아마 돌아가시거나 이런 게 아닌가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대답을 또 해가지고 안심을 했다 그러고, 그때부터 사실 응급조치 별거 없다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화해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김희준 집배원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래도 그 할머니가 괜찮다,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집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 그냥 가세요. 그렇죠. 예, 정신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호를 해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예를 들어 뭐 과다 출혈을 하고 쓰러져 계셨으면 모르겠지만 넘어져서 괜찮아, 나 좀 정신 차리고 갈게, 이렇게 이제 오히려 집배원한테 먼저 가라고 할머니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절에 가던 중이라 그랬잖아요. 절에 우체통에 편지를 꽂고 오는 시간이 1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괜찮아, 나 혼자 갈게라고 하니까 일단 절에 가서 편지를 꽂고 왔는데 계속 계시니까 보니까 또 피도 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할머니가 또 아니다,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혼자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사실 조금 뭐 추울 수도 있고요. 또 이 고령의 할머니가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119에 신고를 하고 119 대원들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할머니 옆을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그럼요. 끝까지 지켜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19 신고하고 119가 왔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고 못 움직이고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상태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분이 그러면 할머니 좀 정신 차리고 가세요 하고 갔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응급조치는 할 줄 모르니까 못하고 단지 아주 기초적인 거 한 거예요. 119에다 전화하고 할머니한테 의식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시킨 거죠. 그렇죠. 옆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최고의 응급조치 했는데, 이왕 이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요, 가까운 그 소방서 119 구급대 가서 응급조치법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딸에게 당시 상태를 들어봤습니다. 뇌출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셨는데 그 뇌막이 찢어지셔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누워서 그러셨거든요. 꼼짝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신속하게 저기 119로 후송이 안 됐다면 엄마가 일어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분이 그때 또 추울 때.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 날 상황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신고를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고 그랬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한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뇌출혈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위험했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지금 할머니 상태는 어떻다고 한가요? 할머니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출혈에 뇌막까지 네.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통 아마 일반적인 분들 같았으면 할머니가 아유 나 괜찮아 그러면은 뭐 기껏해야 보통 해줄 수 있는 게 아유 할머니 그럼 집에 조심히 가세요 아니면 뭐 병원에 그냥 가보세요라는 정도만 했을 텐데 일단은 뭐 119에 정확하게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일단 할머님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구해준 사람이 누굴까 이제 수소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 수소문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들어볼까요? 내내 감사했는데 퇴원을 하시고 나니까 첫째 엄마가 날마다 그분을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쪽으로 알아보고 저는 제 이름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연락 와가지고 아예 알려주지 말라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냅더라고 했더니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려줘가지고 오히려 부끄럽죠. 다른 사람이 봐도 좀 119에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퇴원은 하셨다지만 그 다치기 전 건강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캐치하셨으면 좋겠죠. 건강하시라고 9월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하면 이제 딸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네. 또 가족들도 이제 우체국이니까 이제 전화해서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또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당연한 일인데 내가 뭐 이름을 왜 알려주냐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좀 뻔한 네. 스토리 같은데 항상 이렇게 또 감동을 줍니다. 네. 뻔하더라도 그 딸 입장에서는 일단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니까 네. 일단 집배원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간호가 먼저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 인사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 피해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조금 치료를 받아서 그나마 치료받아 좋아졌다라는 게 보조기 갖고 걸음 떼시는 정도, 걷기 연습하는 네.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완전히 좋아지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구조가 안 됐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깨어난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 집배원이 궁금하고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딸이 이제 어머니 대신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이름까지 알게 된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의 딸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니까 국민 신문고에 칭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게 또 세상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그 장소에 우리 김희준 집배원이 없었거나 했으면 뭐 큰일이 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딸이 고마움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제 집배원 그 이름을 알게 된 거거든요. 또 김희준 집배원 얘기했다시피 내가 뭐 당연히 할 일 했는데 또 저런 의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딸이 어머니 뜻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미담 사례를 올리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우편물 배달로 상당히 바빴을 건데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를 한테 정성을 쏟아줘가지고 아주 따뜻한 이웃이다. 그리고 퇴원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준 김희준 집배원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미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여러 네. 사건들도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이제 국민신고에 칭찬합시다. 미담 사례 칭찬합시다 같은 경우 올라와서 좋죠. 세상이 좀 밝은 눈으로 좀 바라볼 수 네.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더 드네요. 그러니까 이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집배원 이분 김희준 집배원 같은 경우는 할머니 건강을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건강하신지 앞으로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끊임없이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네. 뭐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의 특징이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그렇죠? 처음에 이것도 그냥 병원 관계자가 그 집배원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체국까지 다 수소문 해가지고 지금 네.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뭐 감사의 뭐 선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가 어쨌건 도움을 줘서 이 할머니가 앞으로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건 별로 없고
그냥 할머니가 건강해지시기만 바란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이 6번 아이템 항상 할 때 보면 네. 대부분의 의인들의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마음 따뜻함이 좀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매일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더욱더 좀 숨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세상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세상을 위해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자랑해도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잘하는 건 자랑해야 되고 집배원을 저희 보기가 좀 어려운데 네. 요새 집배원 아저씨 보면 항상 저럴 것 같아서 네.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아니 이제 듭니다. 본인은 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119 신고했을 거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럼요. 남의 일이고요. 네. 또 이게 잘못 또 사건이 얽으면 귀찮아질 수도 있고 책임질 수도 그런 있고.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본인이 이런 자기 또 얘기하기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또 사건 반장에서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 더욱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주 집배원의 따뜻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